이거 오늘은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재미있고 또 평소에 여러분 들어보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골프 손잡이법을 했는데요. 실제로 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네. 근데 이 재미있다 그래서 항상 또 제가 재미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거는 또 자신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양이 좀 많아졌는데 제가 그 속도를 좀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적당한 거는 빼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 골프와 기도. 맞습니까? 예, 역시 우리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듯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골프는 연애와 같아. 이 빠져들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또 빠져들면 마음을 다친다. 이게 이제 여기 시리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심각해야 재미가 있고 또 이 심각하게 하게 되면 항상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죠. 이 뒤에 보면 이제 골프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는 자신의 인격을 진정한 인격을 다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을 숨기고 싶으면 골프를 치면 안 됩니다. 혹시 자기 그 이중 인격을 한 부분을 좀 숨겨놓고 싶으신 분은 절대 골프 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래서 누군가의 진정한 인격을 알고 싶으면 골프를 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운동도 이런 인격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 골프에서는 이런 말이 쓰입니다. 그런데 골프가 인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를 치면서 사업상 거래를 한 적이 있는가 61%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신의 인격과도 관련이 되고 비즈니스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 이걸 이제 제가 고전 이 손잡이법에 엮을 텐데요. 그 하기 전에 이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사람을 이기려면 손잡이법을,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비자는 지난 천리말 리더십을 하면서 한비자를 많이 인용을 했었고 아마 계속 이 한비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릴 겁니다. 손자병법과 이 논어 손자병법의 손자와 논어를 쓴 공자 이 두 사람은 그 BC 한 500년경 그러니까 한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논어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손자병법은 의외로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2016년도에 이 손자병법을 6개월에 걸쳐서 한자 해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이 강의 자료에는 손자병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풀 텍스트로 번역을 해가면서 강의를 아마 들어보신 분은 여기 오신 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나면은 손자병법만 가지고 다른 강좌를 한번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건 한비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창원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프 이기는 법을 손자병법에서 배우겠느냐? 오늘 내용은 사실은 이제 골프 손자병법이라 해서 손자병법에서 골프 잘 치는 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도 물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골프에 빗대어서 손자병법을 얼마만큼 잘 우리가 좀 배울 것인가 하는 데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히 손자병법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전쟁 수행의 원리나 전략이나 전술을 한 병법 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처음 나온 전쟁 철학이나 전쟁 사상입니다. 이 앞에도 강태공이 쓴 뭐 육도라든지 뭐 이런 그라고 사마양저가 쓴 사마법이라든지 이런 그 전술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손자병법만큼 전쟁의 철학을 잘 만든 책이 없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과 그러니까 이 분노나 감정과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파괴적 개념이 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손자병법은 그것을 이성이나 도덕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아주 탁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이 병법서이긴 하지만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최고의 문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는 부전이 구린지병입니다. 그 부전이라는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선지선자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은 전쟁을 하지 말자는 책입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곳곳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전쟁을 하지 말자는 병법서라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이 손자병법을 쓴 사람의 손자는 두 명이 나옵니다. 손무라는 사람과 손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약 한 역사적으로 한 150년도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제나라 사람이고 제나라 사람으로서 손무는 오나라에서 살았고 손빈은 제나라 사람으로서 위나라에 잠시 살다가 다시 제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라고 옛날에는 했을 때 손무가 쓴 것인지 손빈이 쓴 것인지 아니면 둘이서 함께 쓴 것인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섞은 것인지 이렇게 헷갈려 왔었는데 1972년도에 어느 한 무덤을 파니까 이 손자병법과 손빈의 병법이 같이 동시에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손자병법은 이 손무가 쓴 것임이 증명됐고요. 이 손자병법이 세상에 잘 알려진 것은 사실은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은 조조입니다. 조조가 이 손자병법의 해설서를 내가지고 조조가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손자병법을 전 세계의 리더들은 아주 많은 리더들이 심지어는 빌 게이츠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손자병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는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많은 그 언어들을 자기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나오면 노천지장법이라든지 그리고 지신 인용음이라든지 그리고 풍림화산해라든지 이런 말들이 전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좌우명은 손자병법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들어보신 중에서도 괜찮은 말은 여러분들이 조직의 그 비전으로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비전으로 삼으셔도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 손자병법은 총 한 1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글은 한 5,900자입니다. 5,900자라니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겠죠? 참 적은 양입니다. 우리 고전 중에서 가장 그 양이 적은 게 한 대학입니다. 대학이 한 2,000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논어가 한 15,000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비자도 한 10만 자, 한비자는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 외에 맹자가 한 35,000자 정도 되고 그 사기라는 그 사마천의 사기는 한 52만 자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제가 강의한 많은 내용 중에서 사기에서도 많이 내용을 따와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5,9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깊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한자가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그 한자 한자가 뜻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5,900자만으로도 이 엄청난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손자병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병자 국지대사요 사생지지니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니 불가불찰려라. 이게 뭐 한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 이 병자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나라의 대사로서 백성의 생사가 갈리는 곳이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글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 나오는 병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병은 이게 이 앞에 이게 건자가 도끼 건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람이 손이 둘이 잡고 있는데 도끼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글이 병자입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가 병사할 때 병이라고 지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전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손자병법을 공부하면서 손자병법을 우리의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뭐 분쟁이나 소송, 경쟁, 심지어는 비즈니스, 협상,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병자에 대치시켜 보면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는 나라가 아니고 회사의 대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생사가 갈리는 곳이고 국가의 회사의 존망이 걸린 것이다 설명이 되죠. 자, 오늘은 이 병자를 저런 어떤 비즈니스나 협상, 마케팅 이런 걸 연결하지 않고 골프로 연결할 겁니다. 이 병자를 골프라고 생각하시고 이 오늘의 손자병법을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은 나라의 대사다. 이 골프를 갖다가 골프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격과 비즈니스와 불가분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저 말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골프는 골프 치는 사람들의 대사로서 인간관계의 생사가 갈리는 곳이고 사업의 존망이 걸린 것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좀 너무 과장되게 말을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골프 치면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나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존망이 걸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행사가 걸린 곳이기도 합니다. 혹시 인간관계가 망가져 본 적도 있으시죠? 또 인간관계가 골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좋아진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골프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 골프를 안 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실 텐데 골프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어떤 관점을 또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 이 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고경지오사 다섯 가지 사항으로서 이걸 분석해 보라. 그래 전쟁은 불가불찰자라 그랬죠.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래 깊이 살피려 그러면 뭘 살펴야 되느냐? 이 5개를 살피라는 겁니다. 오사를. 요 뒤에는 7개라 그래서 5가지를 서로 형량을 비교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이게 오사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1왈 도, 2왈 천, 3왈 지, 4왈 장, 5왈 법 이겁니다. 시계면 도천지장법입니다. 전쟁을 그렇게 나라의 대사로서 국민의 생사가 걸렸고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 길인데 이걸 갖다 잘 살피려면은 이 5가지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장수는 범차오자 이 5가지 사항을 장막 불면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기고 알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이 5가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골프의 이 오사 도천지장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딱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이 만약 법은 뭐겠습니까? 골프에서 골프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룰이니까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한참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그걸 빼겠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뭐겠습니까? 천은 날씨고 지는 골프의 코스의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빼고 나면 뭡니까? 도와 장이 있습니다. 골프의 도는 무엇이며 장은 장수니까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 선수 그 플레이어를 말할 겁니다. 자, 일단 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도. 뭐 어디 길을 가다 보면 누가 물어보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골프의 도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도라는 게 손자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위사람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의, 뜻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과 삶을 같이 할 수 있어 백성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도라는 것은 동의,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와 백성의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조직에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회사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장의 뜻과 직원의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주와 백성을 한 마음으로 결속시켜서 생사를 같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강한 조직은 그런 어떤 상하가 동의를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종교라든지 국가, 가문 등 정체성, 사람들이 정체성입니다. 뭐 선거를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이 특정 후보 당의 사람들만 당선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뜻은 같은 겁니다. 이런 어떤 동의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리더십이 강한 리더십이나 또 그런 교육, 백성들이나 직원들의 교육이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를 할 때 그 자기들의 철학에 맞는 올바른 도덕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그런 신뢰가 쌓여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가치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사람 이 조직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전쟁을 하는가? 그럼 이 Y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함께 있으며 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저쪽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떤 전쟁을 하는 이유를 모르고 전쟁을 하는 해서는 그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당나라 군대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철학이 없는. 이걸 기업에게 오는 비전이.